이 집 딱 봐도 아실 거예요. 작습니다. 24평. 뭐 해보기도 전에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구조이죠. 하지만 저희 디프로그요, 작은 평수의 집 좋아합니다. You got me propped up like a doll. I can move my face. I bang my head. 이런 작은 공간일수록 설계가 실력이고 감각이 실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인테리어에도 맛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료가 비싸다고 해서 맛집 아니고 공간이 넓다고 해서도 맛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디프로그는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24평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삶을 계획한 동선, 감정이 머무르는 구조, 디프로그만의 시그니처가 들어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공간은 그 어떤 50평보다 알차고 그 어떤 모델하우스보다 살고 싶은 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디프로그도 참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공간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복잡스러운 동네예요. 보시다시피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직원이 총 이제 14명인데 차가 14대입니다.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주민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사무실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접는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쪽 부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저희가 강남으로 이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보통 강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제 논현동이나 뭐 학동 이제 이런 쪽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희도 원래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주차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저는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곳이 바로 자곡동입니다. 자곡동, 뭔가 자연과 도시의 경계에 있는 듯한 공간이거든요. 주소지는 강남이지만 되게 조용한 곳이라 제가 원했던 그런 곳이에요. 창이 굉장히 많아서 좀 개방감도 있게 되고요. 또 앞에 이렇게 저희만의 주차 공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지옥에서도 해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성장을 넘어서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넓은 공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픈 파티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에게 프로젝트 맡겨주셨던 고객님들, 그리고 또 협력사분들 모두 초대해서 이 공간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픈 파티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신혼부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집에 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찾아서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란 게요, 그냥 들어오는 입구 같지만 밖의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첫 장면입니다. 신발장은 단순한 수납의 기능을 넘어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깊이감의 출발점입니다. 이 집에 처음 실측을 왔었는데요. 아쉬웠던 점이 깊이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쪽에 키 큰 장을 들이면서 앉는 곳을 만들고 폭을 좀 더 확보하는 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주방벽과 신발장 벽이 비내력 벽이어서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신발장을 지나서 우측에 화장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히든도어 처리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저분한 디테일들이 있으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히든도어 처리를 했고요. 바로 정면에 원래 이 앞쪽에 도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도어를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전실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안쪽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냈던 전실에 비밀이 숨겨져 있게 되는데, 바로 이쪽에 폴딩 도어가 위치되어 있죠. 이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정면에 보이는 도어를 뒤쪽으로 이격시켰는데요.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으로 런드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구조의 조정이 꽤나 큰 느낌을 주는데요. 시야가 머무는 곳이 두 개가 마주보는 가까운 곳에서 90cm 정도 뒤로 밀리면서 안으로 공간이 접어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간이 풍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작은 방을 나와서 이제 집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텐데요. 우리가 작은 집을 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꺾인 동선의 끝에 마주하는 벽이 이 집이 작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벽의 넓은 부분을 유리로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을 띄워서 배치했는데 띄운 하부장이 안쪽 공간으로 쭉 이어지면서 또 안쪽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걸린 거울은 단순히 시각을 확장하는 도구지만 직접적으로 마주하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액자를 설치해 시선의 부담을 덜고 공간의 결을 잇는 중간 매개체로 작동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거울은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시선은 우드 메스를 따라서 더욱 유연하게 이동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할 때 핵심은 바로 레이아웃 변경이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점이 바로 이 테이블이 이쪽 자리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에서 벽면에 키 큰 장을 두고 그 앞에 아일랜드를 두는 구성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집의 가장 큰 축의 길이를 줄이게 되죠. 그런 것보다는 이 집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어요. 또 길이만 너무 길면은 공간이 단조로울 수 있어서 길이를 강조하되 리듬감을 잃지 않도록 시선이 머무는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고 집중형 조명을 사용해서 빛의 리듬감을 줄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이곳 주방에 숨겨져 있는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납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인출식 망장이 있어서 수납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했고, 인덕션 아래쪽에도 서랍을, 속서랍을 제작해서 수저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인출식 창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리프트업 창이 있어서 얘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1, 2,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열립니다. 위에도 열리고 중간도 열리고 안쪽에 있는 장도 열려요. 그리고 이 반대쪽도 보면 원래 이쪽에 냉장고랑 테이블을 놓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보이죠? 테이블은 저쪽에 갔고, 그런데 냉장고는 어디 갔을까요? 바로 저희가 풀빌트인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가구 도어로 마감할 수 있는 빌트인 냉장고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공간이 정말 완결성이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전자제품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 자칫 이 무드가 깨질 수도 있어요. 완벽한 무드를 원하신다면 가구도어 풀빌트인 냉장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무드의 주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홈바가 위치하게 되고요. 겉만 예쁘면 되겠습니까? 속도 예뻐야 돼요. 저희가 이 안쪽에 속장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블랙 포인트들이 있는데 장을 열었을 때 또 다른 속장이 나오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쪽도 블랙 장으로 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런 어떤 달처럼 보이는 것들은 루나 컴퍼니라고 하는 곳의 쉐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쉐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패브릭까지 하면 한 80가지가 넘는데 이 집에서는 옆에 있는 필름과 가구와 잘 맞는 색감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쉐이드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오크나무로 만들어서 좀 더 견고하고 옆에서 봐도 마감새가 좋게 작업했습니다. 이 집의 무드 정말 아름답죠? 어떤 자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 포티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마루는 인쇼 마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디아망 포티스와 인쇼 마루 이런 품번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회원 전용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품번이라든지 어떤 디테일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 집은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들이 보통 다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창을 열어야만 비로소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강제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전열 교환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창을 열지 않아도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어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 문을 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여름에도 습기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서도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인테리어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실은 식탁이 이쪽으로 옴으로써 소파와 식탁이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둘은 기능적으로는 분리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분리를 해주고 싶어서 양옆에 이제 장을 두고 위에 단을 형성하면서 색깔을 분리해서 시각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끝에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도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깨알처럼 이쪽이 블랙 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융 스위치를 블랙으로 해서 이쪽에 배치하게 됐고, 이 밑에 블랙 융 콘센트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바닥부터 높게까지 인방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도 굉장히 웅장하고 예쁘게 되는데, 보통이라면 이쪽이 안방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보통이라면 이쪽이 안방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재택근무가 많으시다고 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화상통화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을 보게 되면 화상통화를 할 때 백으로 쓰이게 될 텐데, 이쪽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블랙과 화이트가 묶여 있고, 이 안쪽에 블랙의 발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했고요. 또 이 안쪽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집이 대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무드가 이 방까지 이어 들어오면서 화장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바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변기가 있고 이쪽에 세면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습식 공간과 건식 공간을 변기에서 분리하게 되었고, 원래 세면대가 있는 위치에 지금 샤워기가 위치하게 되고, 샤워기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세면대를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니크하고 예쁜 욕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인데, 원래 문이 앞쪽에 있었는데 이 문도 안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이 집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작은 집이기 때문에 뭔가 다 정렬해서 맞춰 놓으면 공간이 그대로 느껴지지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집을 조금 더 재미있는 조형적인 요소를 많이 넣도록 제가 노력을 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곳이 안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쪽에 있는 방을 주로 안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쪽에 방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쪽에 방이 있게 되면 해가 보통 뜨게 되면서 그 햇빛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북쪽은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해 위치와 관계없이 좀 편안하게 좀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꼭 방을 남쪽에 고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북쪽에 배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저희가 헤드보드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게 되었고요. 또 이 헤드보드도 저희가 일부러 더 많이 끄집어내서 이쪽 위에 좀 수납을 하실 수 있고, 또 콘센트도 좀 위쪽에 만들어내게 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꾼 일이에요. 24평이라는 물리적 한계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담고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Deep Rock.